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익산형 일자리 선정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산업지형 재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인구 26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책을 강력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를 위해 발굴한 17개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익산형 일자리 선정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민선 8기에는 도시개발과 산업지형 재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최대 성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익산형 일자리 선정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중심지 도약과 농식품 분야 고용 창출 등 익산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골목경제의 숨통을 열어준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착과 국내에서 처음 운영된 청년시청, 농촌마을 경제자립을 이끌어낸 마을자치연금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KTX 익산역 개발까지 이뤄지면 익산은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 거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공사하고 그다음 시설공단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 협의를 잘하고 있는데 1단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하고 이제 또 혁신지구라는 사업을 지금 이번에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정 시장은 도시개발과 산업지형 재편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오는 2016년 착공을 목표로 만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성장 산업 집적화를 위한 제5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민선 8기에는 그린바이오와 홀로그램 등 미래기술 중심으로 산업지형 재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변도시 사업이랄지 제5 산단이랄지 그건 지금 시작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만큼 지역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내 임기 전 확인 마무리는 못하지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풀어야 할 지역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을 정부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야 하고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조성은 반대 입장이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 다툼 중인 낭산 폐석산과 돌파구를 마련 못하고 있는 운포 관광개발, 입점 여부가 안개 속인 코스트코 유치 등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부지를 몇 군데 제시를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다 할 정도로 결론이 난 게 없어 지금. 민선 8기 2년차에 접어든 익산시, 현재까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의 해법 마련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도청에서 열린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에 참석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 사업 등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전북도가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이날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자치단체 과열 경쟁과 기존 혁신도시와의 갈등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 내년 총선 이후에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적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이 오는 9월 1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공항공사, 서울항공청 군산출장소, 진에어 등은 지난달 29일 군산공항 운항 재개일을 오는 9월 1일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군산공항은 지난 4월부터 활주로 콘크리트 상판을 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도는 오는 9월에 차질 없이 군산공항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도의회 2차 전지 특별위원회는 어제 산자부 담당국장을 만나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CF100, 아리백 등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올해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요 관광지 이용객 수는 21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유도 95만 6천여 명을 포함해 고군산군도 111만 3천여 명, 시간여행마을 31만 7천여 명, 근대 역사박물관 18만 1천여 명 등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5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올해 관광객 500만 명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하순 도내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기록한 도내 강수량은 225.7mm입니다. 평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고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도내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맛비는 내일 다시 시작돼 주말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 김치 제품에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제품 1,737건을 분석한 결과 84.5%인 1,468건에서 아스파탐이 사용됐습니다. 아스파탐은 김치가 무르거나 너무 빨리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건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군산의 인구 27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26만 명 선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17개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군산시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인구 27만 명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안에 25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줄면서 인구 감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그중에서 일단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우선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군산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단기 과제는 아니지만 장기 과제로서의 성과를 낼 것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는 8살부터 18살까지 2만여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키움정책 수당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키움 수당을 통해 군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교육 문제로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계하는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학자금과 주택 지원으로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정책은 모두 17개,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과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하면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미군 비행장도 있어서
그분들이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군산하면은 유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시골의 골목길은 차들이 무수하게 세게 달립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한다 해도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인도도 확보도 돼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니 시골의 안전 문제, 아이들을 위한 안전 문제 좀 강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심성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방대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사업을 16개, 17개에서 3, 4개로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 금액을 강화하고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금액을 강화해서 청년들이 정말 이 지원금 때문에 군산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키움 정책을 강화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입주 심사가 강화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에 맞춰 입주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된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이 신설되고 지자체 과장급이었던 당연직위원회 직위를 국장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안전과 환경, 재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입주심사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열린 미니 잼버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미니 잼버리 기간 대원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잼버리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0%는 영지 조건과 야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샤워장과 화장실 배수구가 막히고 해충이 적지 않아 48%가 부대 시설에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육성하는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대가 주관하고 원광대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3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교육 혁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광대는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참여대학과 협력하고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해 창업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자교 스카이워크에 야간 경관 조명이 준공됐습니다.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지난 12월 구간을 확장해 스카이워크로 새롭게 조성한 데 이어 야간 경관 조명을 준공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고군산 군도의 밤바다를 밝히는 관광 명소로 기대됩니다. 시는 장자교 스카이워크의 SNS 홍보를 위해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체험 후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 등 서해 연안 4곳에 바다숲이 만들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수산자원 확보와 어장 형성 등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7억 원을 들여 인공 어초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군산 등 4개 연안 150헥타르 해역에 해조류 인공어초와 주꾸미 서식장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아울러 조피볼락과 넙치, 뱀장어 등 수산종자 787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성산면에 우드칩 공장 운영을 놓고 수개월째 반대 시위 중인 가운데 시와 주민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대책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산 먹거리 생산을 위한 공간과 복합 문화공간, 농촌 유학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공익적인 사업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장 업종 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오는 8월 말까지 업체 측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성산면 우드칩 공장 일대 주민들은 급식 재료로 쓰이는 농산물 생산지 환경 피해와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을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알선 뇌물수수와 특가법 뇌물, 알선 뇌물 공유 등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사업자 선정 과정에 A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폐업한 영화관 직원들이 군산노동지청에 채임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에 폐업한 나운동 소재 영화관 직원 8명은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관련자의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의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복합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북도는 6일 도청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 신달순 대표이사가 고창 종합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는 고창군 만돌리 일원에 3,500억 원을 투입해 고창 종합 테마파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에는 273개실 규모의 휴양형 리조트 2개 동, 200개실 규모의 호텔 1개 동, 컨벤션 시설, 인피니트 풀 등이 만들어집니다. 테마파크는 올해까지 사전 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반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습니다. 태권도원은 앞으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고 행사 유치 시 입장료와 기념품을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태권도원은 23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태권도 경기, 체험, 수련 등이 가능한 전문 공간과 4,000석 규모의 경기장, 400석 규모의 공연장, 연수 및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기업회의, 관광, 국제회의, 전시시설에 한국의 차별화한 매력을 제공하는 역량을 갖춘 국제회의 장소를 말합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삼례야 놀자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오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플리마켓, 푸드트럭, 영화 상영, 거리 공연, 야경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집니다. 플리마켓에 판매자로 참여하려면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김경환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신임 김 청장은 남성고와 원광대를 졸업했고 도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새만금 특별본부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군산시가 이번 달부터 공부의 명수 학습질문방 운영 시간을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합니다. 학습질문방은 매주 월, 화, 수, 목요일에 수학과 영어, 과학방을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수학, 진로공부법, 영어 프리토킹방을 운영합니다. 공부의 명수는 군산시 거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질문방, 온라인 튜터, 명수 상담소를 제공합니다. 공부의 명수 2기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20명을 모집하고 오는 9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합니다. 이에 앞서 군산에 있는 전북 사회적 기업 혁신타운에서 오는 13일 설명회가 열립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3년 동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기업 전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2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오늘 전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중독 대상자를 발굴하고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4대 중독 선별검사 및 상담, 예방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이 김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원광보건대는 지난 3일 김제시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의를 맺고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보건대는 전문 영양사가 센터에 방문해 영양관리와 식사지도, 위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한편 김제시는 2018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온일동 동백로 나온상가 5개 업체가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에 가입한 업체는 진미농산, 다사랑 치킨피자 오프 나온점, 금별맥주 나온점, 전일맥주 나온점, S 노래연습장입니다. 익산시청 펜싱부가 제61회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정병찬 선수가 남자 일반부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최신희, 조예원, 최수민 선수가 여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